대한민국 사법 역사 70년, 드디어 판이 뒤집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개혁의 큰 산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검찰개혁. 물론 이제 검찰개혁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딱 끝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정말 큰 관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찰개혁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드신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욕 많이 먹어서 배부릅니다. 근데 욕을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이미지 좋았고 거의 뭐 욕이 없었거든요. 제 기억 맞다면. 저도 욕 진짜 안 먹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똑같은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응원 문자 보냈던 분이 어느 순간 욕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본인 항상 해왔던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어주시면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감회가 대단할 것 같은데 이따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욕을 막 너무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초반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욕이 하나도 없었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반반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체감상. 조국혁신당의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공주 박은정입니다. 네. 박은정과 함께 욕 먹었던 매불쇼 또 죄송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뭐 죄송해요. 네. 어때요?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중이고 4시 정도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지 그냥 감정 상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되는구나, 드디어 오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검찰개혁 하겠다라고 국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검찰개혁법 들어와서 1년 차에 검찰청 폐지랑 수사기소 완전분리법을 발의했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내서 너무 감회가 깊죠. 한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맞아. 출마하려고 했다가 검찰개혁 자체가 형사소송법이 7월까지 끝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당대표 출마 포기하고 두 가지 약속드렸죠. 7월까지 형사소송법 끝내겠다. 그리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법으로 끝내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그 단기적인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마침 좀 뭐 공교롭게도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아니 급 상승세였는데 상승세였나요? 상승세였는데 제가 그거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검찰개혁만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제가 컷오프 통과하고 지금 본선 치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대표 출마자들, 후보자들 다 찾아뵈면서 이거를 또 약속을 받아냈잖아.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버린 거야. 폐지와 7월까지 끝내겠다.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 삼지 않고 그 전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다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해 주십시오. 엄청난 역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성 있어. 아니 근데 나는 김용민 의원이 6년 동안 이제 검찰개혁에 매진했던 분이에요. 그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분이 6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김용민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아. 왜냐면 이제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지지했다가 갑자기 김용민 의원을 요즘 욕을 하니까 이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자에 쭉 오는데 앞에는 응원 문자, 그럴 때 검찰개혁 되게 응원 슬퍼. 문자다가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오는데 좀 그렇죠. 마음은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김용민 법인이 네가 책임져라. 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도 법사위 끝나고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거 김용민 법이니까 잘못되면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책임지겠다. 다만 정부도 지금은 누구한테 책임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잘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 법원 국회에서 설계를 잘 하고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할 테니 정부는 잘 되게 만드는데 잘 돌아가게 만드는데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의원은요 법안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 책임이 지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지고 싶으면 지고 안 지고 싶으면 안 지는 건 아니야. 정치적 책임 다 지는 겁니다.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예.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검찰개혁을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 국민들께서 원하셔서요. 네. 아무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던데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지금 또 얼마나 이게 시끄러운지 네. 그걸 잠깐 정리를 하고 네. 오늘 이제 통과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개혁 마무리가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모든 언론이 여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민주당 패널들도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게 김용민, 박은정이에요. 니네들이 문제라고. 자, 그래서 이 곽수산 씨가 이 상황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고 곽수산 씨가 솔직히 평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편견 갖지 말고. 네네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이재명 재판 지우기법이지? 이상하잖아, 갑자기.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야당의 비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어놓고 어제 보안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믿어왔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박수환 씨,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무슨 비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먹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소 취소 단어는 많이 들었잖아요. 공소 취소 많이 들었죠. 공소 취소는 뭐냐? 검찰이 공소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공소를 그냥 취소해버려요. 검찰이. 검찰에서 됐죠? 네. 그럼 공소 기각은 뭐냐? 이 공소가 잘못됐다고 판사가 판단해서 이 공소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판사가. 오케이. 그거 공소 기각이야. 공소 기각. 그런데 이 공소 기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행법 형사소송법에도 요러한 경우에는 판사가 공소를 기각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 네. 그거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그리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때,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제 329조를 위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을 때, 이렇게 네. 6개 항에 대해서는 요러한 경우에는 판사가 공소를 기각하게끔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새롭게 2가지 내용을 추가를 시킨 거야. 여기에다가 그걸 소개해 주시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게 추가가 되고요. 또 하나는 검사의 소추 대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네. 자, 곽수산 씨. 네. 자, 요 개주 띄워주시고.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통해서 기소되고 공소가 유지돼. 그럼 판사가 그걸 알았어. 그럼 공소 기각해야 되지 않겠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당연하지, 사실은. 네. 아니, 잘못된 거를 그럼 공소를 기각해야지. 근데 이를 두고 민주당 패널들도 김용민, 박은정이 이 일을 왜 자꾸 그르치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도 다 그렇고요. 부연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 틀린 얘기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동료 의원한테 멱살 잡히는 겁니다. 아니, 멱살 잡는 건 옳지 않아. 멱살 잡는 건 옳지 않아. 그만큼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그만큼, 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멱살 잡힐만 했어요.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공소 취소 얘기를 좀 뭐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네. 공소 기각 말씀드리기 전에. 네. 공소 기각이 되면 사건이 그 기소는 끝나는 건데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다시 기소 가능해요. 얼마 전에 이진관 판사가 다시 가능해요. 이완규, 박성재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 수사 대상,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기소를 못하니 공소 기각한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증이랑 뭐 그 안가회동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다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공소 기각은 해당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끝나지만 범죄가 있으면 다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요 다시 기소를 못 해요.
아까 읽어주신 것 중에 329조를 위반해서 기소했을 때 공소 기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329조가 공소 취소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주당 의원이시긴 한데 얼마 전에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분이 있는데 다시 기소해서 지금 현재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이 하는 것인데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한다고 해서 법원이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이거 사법부의 영역이거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재판 지우기법 이런 건 타당하지가 전혀 않아. 상관없죠. 심지어 법원이 저 공소기각 사유 2가지 추가하는 것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법원에서도. 법원은 저거는 그동안 판례가 쌓아왔던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니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례에서 네. 이미 공소 기각을 했던 그 사례들을 이렇게 조문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번에. 맞습니다.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두 가지. 네. 그래. 저 중대한 위법 수사에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저렇게 대표적인 게 함정 수사했을 때 중대한 위법 수사라고 해서 공소 기각을 한 판례가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해서 기소하면 또 저렇게 하고 그 밑에가 이제 공소권 남용인데요. 저게 유우성 사건에서 그렇지. 보복 기소한 것을 법원이 공소 기각했을 때 저 표현을 씁니다. 현저하게 소추 재량을 일탈했을 때 그때는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 기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원래 유우성 사건 좀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 선량한 공무원을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조작한 게 들켜버린 거야.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게 들켰죠. 들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무산됐어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검찰이 열받아가지고 보복으로 이 사람에게 왜곡한 거래법 다른 걸로 또 기소를 해버린 거야. 어떻게든 넣겠다. 어떻게든 넣으려고. 근데 대법에서 야 이거 보복 기소네 이 새끼들. 너네 너무 나쁜 놈이네. 해서 대법에서 공소 기각을 한 첫 번째 사례야. 그게. 그래서 이거 누구야? 이시원. 아니 네. 임동환이? 안동환이. 안동환이를 그래가지고 탄핵하려고 했던 거야 이 건으로. 근데 헌재에서 탄핵 기각시켰어. 기억해도. 네. 그때 변호사가 김용민 제가 맞습니다. 네. 그 변호사가 저였고. 저분이야. 그래요? 제가 그래서 12년 전부터 검찰 개혁을 변호사 때부터 시작한 게 네. 유우성 사건을 계기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 이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공소권 남용이 최초로 인정된 사례의 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법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것도 있지만 시민사회 쪽에서 그리고 형사소송법 교수들, 헌법 교수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 정도는 추가로 집어넣어야 된다. 특히 기소권 통제를 위해서 사법 통제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한 조항들이 그렇죠. 이게 갑자기 집어넣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이미 6월에 시민단체 안에 이게 있었어. 근데 저희가 김용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민주도 형사법 모임에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드렸고 3월에 이 법이 나왔어요. 이게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공소기각 사유가 그때 3월에 나왔던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6월에 김용민 의원님 저 대표 발의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9차례나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소위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이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은 막판에 기습적으로 갑자기 이것이 추가됐다 이렇게 처음에 막 언론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넣은 거다 이렇게. 그 언론에서 기사화했고 그 국민의힘하고 지금 다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3월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법이고 수차례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들어간 아니고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 판례로 이미 다 이것이 인정된 부분을 조문화시킨 것에 불과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했어야 하는 걸 한 거야.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법안 소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무슨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용민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이잖아요. 네. 민주당 패널들이 다 이거 두 분 씹고 있어 이걸로. 알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국힘이 문제 제기하고 정치 쟁점화되니
그것을 처음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괜히 미운 거일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필요하면 저희한테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점검하시고 나서 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이 법에 넣었다, 공소기각 사유를 갑자기 기습적으로 넣었다 막 이러다가 찾아보니까 박은정도 있네. 맞아요. 그럼 다른 당 조국혁신당 박은정도 발의했는데 그럼 민주당하고 이게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또 그 말이 안 되는 꼬이는 거예요 지금 이 법안에 안 대해서. 보여요. 지금 이제 김용민, 박은정 지금 역적돼 있어요. 한번 아니, 더 제가- 썸네일 한번 봐. 궁금한데요? 다 김용민, 박은정으로 다 지금 새로운 욕먹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 일부 우리 당 패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흐름을 보면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 그만큼 공고한 겁니다. 사실 이 맞습니다. 검찰개혁법은 단순히 권력기관 하나에 대한 개혁법이 아니라 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득권 카르텔 해체의 신호탄이거든요. 이제 검찰개혁해서 해체의 신호탄 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득권들도 다 개혁할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가장 큰 방어막이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검찰이 여기서 무너지면 핵심이죠. 그 다음도 자기들도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기득권들이 총동원돼서 어떻게든 흠집내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목전에 와 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면 네. 그래서 짚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좀 국민들께 좀 설명하는 네네네. 자료를 가져왔는데 1번 좀 올려주시면 네. 이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에 대한 수사가 완결성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보완 수사를 합니다. 보완 수사는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한 번에 경찰 수사를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지만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그래서 짧게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만일에 그 1개월보다 너무 길어. 그러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긴급한 보안수사 요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사건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검사가 사건을 책임지는 책임성. 그러니까 사건 책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번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핑퐁이 방지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록이 사건 보안사 요구를 하면서 넘어가면 이것은 또 빨리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서 사건 기록을 경찰에게 다 주지 않고 사건 기록은 검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추한의 형식으로 공소시효 하루 이틀 남아있는 거 구속사건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경우는 경찰에게 추한하라고 경찰 사건 기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이 추가로 새롭게 조사하는 것들은 추가로 보내라는 추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추한이 뭐예요? 추한이라는 건 단어가 추후에 보완한다. 추후에 요것을 보완한다. 추한이라는 제도인데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많이 줄였네. 그 비냉 같은 거야. 물냉 비냉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기록이 넘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하셔가지고 사건 기록을 안 보내고 검사가 사건 번호도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 사건으로 유지하고 기록도 안 보내면서 경찰이 시켜서 더 수사하게 해서 빨리빨리 받아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안사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문서로 보안사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해가지고 보낸다. 그래서 경찰이 뭘 보안사하라는 거야. 지금 좀 그런 게 좀 애매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다 해서 보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경찰 수사가 완결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완결될 수 있다. 그렇게 경찰 수사를 책임지고 검사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 수사가 그런데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 데서 보듯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경찰의 부실 수사. 그럼 그 수사를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 그 보안사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사가 요구하게 하고 또 그 경찰이 보안 수사하는 것이 검사가 생각하기에 좀 우려스럽다. 그 경찰이 맞는 게 부실하게 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 배제하고 상급 수사관서에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했습니다. 수사기관이라 하면 어떤 데를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다른 공수처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다른 수사기관에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 기록은 이제는 암장이 안 된다. 원래도 이제 사건 기록을 킥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모두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법조문으로 명문화해가지고 사건 은폐는 없다. 모든 수사 기록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모두 입력하도록 법문에 빠짐없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저희가 이번에 형사소송법에 빠짐없이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모두를 전자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전자기록으로 하도록 했고 이번에 또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검사가 사건을 이렇게 보다가 경찰이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경찰이 은폐, 유착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러면 경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도록 이 경찰 수사해야 돼 이렇게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또 넣었습니다. 수사 요거는 요 PPT에는 안 넣었는데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249조의 9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적으로 국수본에 직속된 내부 수사 비리 수사대를 신설했고요.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했습니다. 야, 그래서 뭐 많이 경찰 했네. 내부 수사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의 형식으로 경찰 비리 수사대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잘하셨네.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수처에서는 이 경찰 사건, 경찰의 이 뭐 사건 은폐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최근에 사법개혁의 하나로 법왜곡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왜곡죄가 경찰이 수사를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인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에 반드시 꼼꼼하네. 법왜곡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자료는 다시 한번 좀 눈에 익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꼼꼼해. 뭐 직무 배제도 시키고 징계 요구도 하고 상급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전자기록으로 남기고 경찰 내부 비리 수사대 만들고 그다음에 중수청, 공수처에서 경찰 비리 수사하게 하고 꼼꼼하다.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경찰 수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이렇게 통제를 한다. 검사가 그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검사가 책임지고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사관도 교체하고 상급 간서에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러네. 이런 범죄 경찰 범죄 수사하라고 요청도 하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비리 수사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촘촘히 그러네.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에 이번 형사소송법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많이 들어가 맞습니다. 있어. 그래서 맞습니다. 경찰 개혁도 약간 된 부분이 있다는 거 네. 이거 아주 저는 좋게 봅니다. 이 그렇습니다. 법의 핵심이 예. 상호 견제입니다. 상호 견제. 권한을 나누고 상호 좋네. 견제하게 만드는 거. 이 법 핵심 네. 정신입니다. 다만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검경은 협력한다. 협력의 그래서 의무.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 보안 수사의 충실,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경이 서로 사전에 보안 수사가 끝나면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사하면은 충분한지 검사가 오케이 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이런 우려들이 그런 있어서 지적이 있었죠. 세 번째 제가 만들어 온 걸 보여드리면 우선 수사 개시를 하고 수사 중에 그럼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이걸 신설했습니다. 이것을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요구 이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그 경찰의 이 잘못에 대해서 검사에게 신고하고 또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이 경찰이 한 6개월 이상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혹은 뭐 압수수색을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내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위법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경찰에 대해서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경찰에게 네,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수사관서의 장에게 경찰에게 이의 제기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만약 그러면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보내거나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사 중에 피해자의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그 이의제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은데 이건 고지를 해주나요? 그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마 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고지해줘야 그것은 돼. 당연히 매뉴얼로 고지 그렇게 의무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래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수사를 쭉 하다가 이 사건은 수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 불송치 않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이의 신청은 불송치 결정문 뒤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아예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서명하고 해서 접수만 하면 이의 신청이 돼서 검사에게 그 사건이 그대로 갑니다. 되게 이의 좋네.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을 하기만 하면 근데 그동안은 이의 신청서가 없으니까 이의 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고 그렇겠죠. 그래서 피해자나 고소인들이 그 이의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해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불기소 결정을 통지할 때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의 신청서 서식을 붙여서 고소인이나 피해자한테 드리면 그러면 거기 서명해가지고 그 경찰에 접수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검사에게 송치가 되는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건 진짜 잘했다. 내가 피해자야. 내가 고소를 했어. 그런데 이놈이 이거 처벌 세게 받아야 돼. 기다리고 있는데 불송치가 날라와. 나에게. 그럼 열받을 거 아니야. 저 역시 고소하신 거 불송치입니다. 불송치겠습니다. 근데 뒤에 이의 신청서가 있어. 같이. 내가 열받아? 그럼 이의 신청하는 거야. 그럼 이게 검찰로 간다는 거죠. 바로 그 모든 사건 기록이 사건 자체가 검찰에 갑니다. 잘했다 이거. 검사가 진짜.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진짜 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피해자나 고소인들이 근데 왜 불송치를 했는지 나 사건 기록을 좀 보고 싶어. 네네네. 누구를 조사했고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네.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 잘했다. 수사관계 기록을 모두 다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잘했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때 꼼꼼하게
누가 무슨 거짓말했고 검사에게 그렇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아이고, 열람 등사 신청권도 신설했습니다. 잘했다. 그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하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러면 검사가 사건 기록을 쭉 보잖아요. 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됐지만 이의 신청해서 사건이 왔으니까 네네네. 검사가 이렇게 쭉 보다가 네. 이건 재수사해야 돼. 이거는 다시 조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재수사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에게. 네. 그러면 고소인에게 재수사했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아이고. 이렇게 재수사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잘했다. 이렇게. 그렇게 재수사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넣었고요. 그런 경우에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아, 그래도 경찰은 좀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던데 검사를 좀 만나고 싶어 하면은 검사에게 면담 신청을 하고 검사는 피해자나 고소인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또 넣었습니다. 오. 그래서 불송치 사건도 그렇게 피해자가 권리가 좀 충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과정마다 저희들이 장치를 넣었습니다. 너무 잘했네. 그리고 기소하는 경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이 사건을 기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그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재정 신청권자가 이전에는 고소인이었다가 이번엔 고발인까지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나 그 관계인이 더 많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 이제 더 확대했습니다. 고발인에게 확대된 것은 이게 제한적인 범죄에 한해서예요. 그렇습니다. 왜 제한적으로 정치적인 거를 가면 골치 너무 많이 고발인이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 고발 많이 당하잖아. 맞아. 나한테 이거는 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했는데 그 놈이 나 괴롭히기 위해서 고발한 거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해. 그게 이거 안 돼요. 그게 뭐 특정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피의자로 오랫동안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이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다만 잘하셨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그렇지. 그 피해자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좀 이렇게 호소할 수 없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해서 잘하셨다. 고발 제3자 고발이라 하더라도 재정 신청까지 확대해서 재정 신청이라 법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 사건 다시 봐달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법원의 판사가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송치 사건의 이의 신청은 검사가 그렇지. 그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가인 검사와 판사가 피해자들을 더 볼 수 있도록 사건을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촘촘히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건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증거 조사를 했지만 좀 더 그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피해자가 네. 재판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피의자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나중에 재판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때는 검사에게 면담 신청을 해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아유, 하는 네. 그런 제도도 또 신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기타 아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그 중에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를 모두 다 그 국가에서 지정해서 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이의 신청이라든가 재정 신청이라든가 이 모든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들이 모든 범죄는 아니고 그 강력 범죄 피해자들에 네네.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가 국가가 잘하셨다.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요 제도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전에 법을 만드셔서 이게 통과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아유. 것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요거는 너무 준비해 오늘 왔습니다. 진짜 소중한 시간이다. 너무 촘촘하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와. 오랫동안 수기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너무 잘했는데. 의견을 듣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 한 번도 안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공소기각 갖고 저러고 있으니 멱살 잡힐만 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의원님 폭력은 안 됩니다. 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야 물어봐. 네. 야, 다 해소하는 게 좋아. 요 3번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수사 개시와 또 수사 중에 시정 조치 요구 신청 요건 이제 검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에게. 근데 이의 제기는 경찰이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 경찰 위에 그렇습니다. 장에게 근데 만약에 그 장이 같은 식구라고 이렇게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정 조치 요구를 또 그럼 검사에게 할 수도 아니,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또 있는데 이게 네. 14일 이내에 답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14일 이내에 답을 안 주거나 제대로 안 되면 상급관청에 다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상급 관청에.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정조치으로 검사에게 신고할 검사에게 수도 또 할 있어요. 수도 아, 있고요. 오케이. 네. 또 그럼 이게 타고 가는 거야. 아. 그러다 요 기관에서 안 돼? 네. 그러면 검찰에. 오케이. 그리고 잘 안 되면 나중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검사가 그 해당 그 수사 관세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이 잘 시정이 안 된 기관이니 다른 기관에게 보완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 이게 네. 계속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다른 기관 검찰. 그리고 여기에 논의 안 된 건데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네. 사건심의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둬서 해당 사안에 대한
송치 여부 결정 이런 것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록을 보고 사건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절차가 있고 일종의 배심원 비슷한 제도인데 그게 있고 검찰 단계에도 공소청법에 사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와 관련돼서도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촘촘하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너가 집에 가서 보면은 모두가 다 이제 공소기각 관련해갖고 난리를 치고 있어. 너가 보면 알 거야. 네. 근데 들어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사법부에서도 이걸 동의했다잖아.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마지막에 이렇게 왜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조문을 넣었을 뿐이니까. 맞죠? 공소기각도 맞습니다. 그렇고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아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보수 언론들이 그러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경향이나 한겨레 이런 쪽에서는 좀 꼼꼼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기사나 사설을 보면서 약간 어이없었던 게 왜 네. 오해 다들 짓을 하냐? 다들 짓을 다 하냐? 그거야. 약간 이런 취지로 다 그렇게 한다니까. 나는 아니, 이게 이건 뭐냐 이건 대체. 네.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 법이 오픈된 게 3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또 반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뭐 이렇게 좀 논의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다가 예. 갑자기 이제 와서 다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그렇죠.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냥 저는 꼬투리 네. 잡는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게 뭐 새로운 거를 집어넣은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327조 2호에 따라서 원래 공소기각을 하던 것들을 법원의 판례에 쌓여 있던 것들을 저희가 명문화시켜서 판사나 검사들이 앞으로 직무집행할 때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수사권 가지고 너무나 계속 그 1년 동안 그 논쟁을 했는데 사실상 검찰권이라는 것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도 막강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중요 쟁점이 영장 청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기소권 그러니까 김건희 아무렇게나 불기소해주는 그 기소권을 어떻게 통제할 맞아요.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희가 영장 청구 영장과 관련해서는 그 뭐 영장 그 압수수색 사전 신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건부 구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기소권 남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공소기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공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또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사위에서 논의한 영장 청구권, 기소권, 수사권 전체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한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그 공소기각,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중에 하나였지 저희가 그 부분만 뭐 특별히 더 넣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뭐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데 이 공수기가 이 사실은 조금 더 강화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그지같이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기소했어 검찰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검사 얘네들은 지들이 수사했으니까 지들이 이거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막자고 이제 검찰 개혁하는 건데 네. 아무튼 얘네가 이제 사법부로 가. 그러면 이게 사법부에서 봐서 이거는 정말 불법적으로 수사했고 보복 기소고 하면은 바로 이거를 기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바로 기각 안 시키잖아요. 몇 년 걸립니다. 네. 재판부인데. 이게 구제도 안 돼요, 사실은. 사실상 유무죄 판단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소기각 판단을 뒤에 원래는 먼저 하도록 돼 봐봐. 있는데 예. 사실 뭐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해야 돼, 사실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봉지욱 기자 지금도 재판 받고 있잖아요. 명예훼손 관련 명예훼손. 예. 저는 당연히 이거는 진작에 공소 기각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건 뭐 본인이 알았어요. 자, 이제 두 분은 국회에 가서 이제 표결에 참여를 하십니다. 나는 그 장면 원래 이제 나올 텐데 뭐 좀 나도 뭉클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 개혁하자는 건데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좀 생긴다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을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굉장히 깨뚫는 검찰 개혁에 그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런 본질을 깨뚫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너무 저평가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도 저희랑 같이 먹고 계신 네. 거 욕은 많이 먹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왜냐하면- 국민들께 이 형사소송법이 더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기 과정에서 검찰 개혁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네. 저는 뭐 내가 법조인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하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저는 난 잘 모르니까 듣고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이제 함께 수기했던 겁니다. 예, 난 잘 모르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매불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불쇼와 함께 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큰일하러 두 분은 국회로 향합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